때는 1805년 나폴레옹 시대 러시아 이야기. 이 소설은 크게 로스토프, 볼콘스키, 베주오프 이렇게 세 귀족 가문을 중심으로 흘러가요. 얘네들이 나폴레옹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랑하고 싸우고 고뇌하고 성장하는 막장 드라마입니다. 1. 우리의 귀요미 재벌 3세 피에르 베주오프. 이야기의 시작은 우리의 어리바리하고 순진한 재벌 3세 피에르 베주오프로 시작돼요. 아버지가 갑자기 죽으면서 상상 초월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는데 워낙 사람이 순딩하고 어리바리해서 남들이 사기치기 딱 좋은 호구 스타일이랄까요? 일단 잘나가는 사회생활 인싸 엘렌 쿠라긴이라는 엄청나게 예쁜 여자랑 결혼하는데 와, 알고 보니 이 여자 그냥 얼굴마담 인형이었음. 바람도 피우고 속물 끝판왕. 피에르는 결혼하자마자 후회하고 이 결혼 생활 개판납니다. 피에르는 계속 인생의 의미는 뭘까?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이런 철학적인 고민을 달고 사는 찐따 스타일이지만 마음은 겁나 순수하고 인간미 넘치는 인물이에요. 나중에 나폴레옹 전쟁 한가운데에서 직접 군대도 보고 감옥도 가고 하면서 고생 겁나 하다가 이런 게 인생이구나 하고 깨달음을 얻는 캐릭터. 이 존멋 엘리트 군인 안드레이 볼콘스키 밀러테리. 두 번째 주인공은 완전 개간지 엘리트 군인 안드레이 볼콘스키 공작이에요. 잘생기고 똑똑하고 돈 많고 명의욕도 강해서 오스트리아 전장에서 공을 세우려고 온갖 뻘짓함. 나폴레옹에 대한 환상이 쩔었는데 전쟁의 참상을 겪으면서 아, CX 전쟁 별거 없네, 존나 개판이네 하고 개실망함. 안드레이는 아내 리자가 좀 맹하고 단순해서 늘 답답해했는데 아내가 아들 낳다 죽어버림. 그러다가 우리의 여주인공 나타샤 로스토바를 만나게 되면서 다시 삶의 의욕을 찾고 그녀와 약혼까지 하죠. 와, 이제 행복 시작인가 했는데 3. 통통 튀는 핵인싸 여주 나타샤 로스토바. 세 번째 주인공은 명랑하고 활달한 핵인싸 나타샤 로스토바예요. 그냥 태생이 사랑스럽고 귀여움. 가족들에게 엄청 사랑받고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에너지가 뿜뿜. 처음엔 오빠 친구인 니콜라이 로스토프랑 연애 비슷하게 썸 타다가 안드레이 볼콘스키랑 약혼하면서 이제 꽃길 걷나 싶었는데 여기서 나타샤의 엄청난 실수가 터짐. 안드레이가 가족 사정 때문에 1년 동안 외국 나가야 했는데 나타샤가 이 잘생긴 바람둥이 아나톨리 쿠라긴 피에르 와이프 엘렌 오빠한테 홀랑 넘어가 버려요. 아나톨리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는데도 나타샤를 유혹해서 야반도주를 시도하다 딱 걸림. 와, 이런 막장 드라마가. 이 사건 때문에 나타샤는 완전 매장당하고 안드레이한테도 파혼당함. 인생 최대의 5점을 남긴 채 슬픔에 잠기고 병까지 얻어버리죠. 하지만 나타샤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음. 1812년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하면서 피난길에 오른 나타샤는 부상병들을 돌보면서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하게 돼요. 이때 부상당한 안드레이를 다시 만나게 되고 그를 극진히 간호하면서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고 안드레이의 마지막을 지켜줌. 맴짓. 4. 1812년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 그리고 보로디노 전투. 이제 드디어 전쟁이다. 1812년 나폴레옹이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를 침공하면서 러시아 전역은 아수라장이 돼요. 특히 가장 중요한 전투는 보로디노 전투인데 톨스토이 형님은 이 전투를 아주 세세하게 피 튀기는 듯 묘사함. 이 전투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는데 안드레이도 여기서 심각한 부상을 입고 죽어가요. 피에르는 이 지옥 같은 전투를 직접 경험하면서 전쟁은 이렇게 끔찍하고 무의미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버림. 나폴레옹 군대가 모스크바까지 함락시키고 불을 지르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피난 가면서 모든 것을 불태워버림. 결국 나폴레옹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추운 러시아 겨울 속에서 대패하고 퇴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톨스토이는 위대한 지도자가 역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알 수 없는 힘이 역사를 만든다는 메시지를 강조해요.
나폴레옹은 강쩌리일 뿐이라는 거지. 전쟁 후 평화를 찾아가는 인물들. 끔찍한 전쟁이 끝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다시 시작해요. 피에르는 나타샤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온갖 고난 끝에 마침내 나타샤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룸. 그는 데카브리스트라고 불리는 혁신적인 비밀 결사에 참여하면서 러시아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는 지식인으로 거듭나요. 나중에 자식이 많이 생겨서 나타샤가 살림만 해서 실망한 독자들도 많았다는 후문이. 니콜라이 로스토프 나타샤 오빠는 집안이 파산할 위기에 처하자 부자 상속녀인 마리아 볼콘스카야 안드레이 여동생랑 결혼해서 집안을 살리고 농촌에서 소박하지만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리아는 안드레이와 달리 종교적이고 순종적인 캐릭터인데 니콜라이와 결혼해서 평범한 행복을 찾아가는 게 소설의 또 다른 한 축. 그리고 전쟁의 영웅이자 러시아의 정신을 대표하는 쿠투조프 장군의 리더십과 톨스토이의 역사, 철학이 작품 전반에 걸쳐 드러나죠. 그는 나폴레옹처럼 영웅주의에 빠지지 않고 겸손하게 대자연의 흐름과 민중의 의지를 따르는 인물로 그려져요. 복잡하니까 다시 커플 기준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사랑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흥미진진하죠. 특히 전쟁과 평화 속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캐릭터들의 성장통이자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보여주는 진짜 인생 극장이거든요. 전쟁과 평화에는 다양한 형태의 사랑이 등장해요. 마치 인간사 모든 관계의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것 같달까요? 1. 불꽃 같고 파란만장한 사랑 안드레이 앤드 나타샤, 그리고 중간에 낀 아나톨. 이 조합은 이 소설의 메인 로맨스 라인이라고 봐도 무방함. 안드레이 볼콘스키 이 양반은 아내 리자랑 정없이 살다가 리자는 갱 맹하고 단순해서 안드레이 눈엔 답답했음. 아들 낳다 죽어버리지만 전쟁터에서 큰 깨달음을 얻고 염세주의자가 돼버림. 에휴, 인생 뭐 있나? 다 부질없다. 이런 마인드로 살았다고. 나타샤 로스토바. 그런데 여기에 햇살처럼 밝고 생기 넘치는 나타샤가 나타난 거야. 나타샤의 순수하고 꾸밈 없는 모습에 염세주의자 안드레이가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함. 이런 여자라면 다시 사랑해볼 만하다 하고 완전히 홀딱 반해버려요. 결혼 약속 그리고 실연. 안드레이는 나타샤에게 정식으로 청혼하고 둘은 약혼을 해. 드디어 안드레이도 행복해지는구나 싶었는데 안드레이 아버지가 우리 집안에 저런 애는 안 돼 하면서 약혼 반대하고 1년 동안 안드레이를 외국으로 보내버림. 1년 동안 참고 기다리면 결혼시켜주마. 이런 약속을 하면서 말이죠. 치명적인 실수. 아나톨 쿠라긴 문제는 여기서 터져요. 안드레이가 없는 동안 나타샤는 잘생기고 바람둥이인 아나톨 쿠라긴 피에르 와이프 엘렌의 오빠임. 막장 맞죠? 에게 홀려버림. 아나톨 이놈은 나타샤가 이미 약혼한 것도 아랑곳 않고 엄청 들이댔고 어린 나타샤는 그 순간적인 짜릿함과 충동에 넘어가서 아나톨이랑 야반도주를 시도하다 딱 걸림. 이 사건으로 나타샤는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안드레이한테 파혼까지 당해요. 재회와 이별. 나중에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안드레이를 나타샤가 극진히 간호하면서 둘은 다시 진심으로 서로를 마주해요. 죽어가는 안드레이에게 나타샤는 용서를 빌고 안드레이는 그녀를 용서하며 둘의 사랑은 다시 한번 확인되지만 결국 안드레이는 나타샤의 품에서 세상을 떠나요. 이거 진짜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스토리입니다. 이 우직하고 뒤늦게 꽃피운 사랑. 피에르 앤드 나타샤. 피에르의 짝사랑 우리의 순딩이. 피에르는 처음부터 나타샤를 지켜보고 좋아했어요. 나타샤가 안드레이랑 약혼했을 때도 아나톨한테 넘어가서 힘들 때도 곁에서 묵묵히 나타샤를 지켜주고 도와줬지요. 그의 마음속에는 늘 나타샤가 있었어요. 엘렌과의 파국. 피에르는 한때 러시아에서 제일 예뻤던 엘렌 쿠라긴이랑 결혼했는데 이건 뭐 그냥 외모에 혹해서 한 결혼이지 사랑이 1도 없었어요. 엘렌은 불성실한 아내였고 결국 이혼도 못한 채 헤어져요. 피에르만 이 결혼 때문에 엄청 힘들었어요. 전쟁을 통한 성장. 전쟁의 혼란 속에서 피에르는 포로로 잡히기도 하고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진정한 인간으로 성장해요. 어리버리했던 재벌 3세가 삶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거지요. 운명적인 결합전쟁이 끝나고 모든 시련을 이겨낸 피에르와 나타샤는 마침내 서로의 찐 사랑을 확인하고 결혼해요. 이건 찐으로 순탄치 않은 길을 걸어온 두 영혼이 결국 만나서 완성된 사랑이라고. 뜨겁게 불타는 사랑보다는 잔잔하고 우직하게 깊어지는 사랑이랄까? 그들의 사랑은 소설의 마지막을 장식하며 평화의 상징처럼 그려져요. 3. 풋풋하고 현실적인 사랑. 니콜라이 앤드 소냐. 니콜라이 앤드 마리아. 니콜라이 앤드 소냐. 나타샤, 오빠인 니콜라이 로스토프에게는 첫사랑이 있었으니 바로 사촌 여동생인 소냐였어요. 둘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서 서로에게 첫사랑이었고 풋풋한 사랑을 키워나갔지요. 소냐는 진짜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캐릭터입니다. 니콜라이만을 위해 살려고 했거든요. 현실의 벽하지만 로스토프 가문이 전쟁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서 현실의 벽에 부딪혀요. 가문을 살리기 위해 니콜라이는 돈 많은 상속녀와 결혼해야 하는 상황이 돼요. 소냐는 니콜라이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사랑을 포기하는 길을 선택해요. 맴지 니콜라이 앤드 마리아. 결국 니콜라이는 안드레이의 여동생이자 넓은 토지를 소유한 부자 상속녀인 마리아 볼콘스카야와 결혼해요. 마리아는 외모적으로는 빼어난 미인은 아니었지만 내면이 성숙하고 종교적이며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여자였어요. 처음엔 현실적인 선택이었지만 이 둘은 서로를 깊이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면서 진정한 의미의 부부이자 동반자가 돼요. 톨스토이는 이걸 통해 진정한 행복은 이상적인 사랑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책임을 다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듯해요. 그래서 결론은 전쟁과 평화는 단순히 전쟁 이야기나 연애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살면서 겪는 온갖 희로애락, 성장, 고뇌, 사랑, 상실, 그리고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개개인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담아낸 대서사시예요. 톨스토이 형님은 이걸 쓰느라 무려 13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미쳤죠? 결국 톨스토이는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명예나 쾌락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박한 일상, 그리고 평범한 삶 속에서 의미를 찾고 성장하는 데 있다고 말하는 것 같달까요?